마음이란 본디 맑은 샘물과 같아서 세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사람의 마음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서 멈춰 서 있는 마음은 곧 뒤처진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묻고 싶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시대의 속도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마음입니까? 사람들은 변화를 말하고 성장을 말하며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언제나 앞으로 가는 법이니까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서 있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마음까지 함께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또 다른 어리석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살피는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공부로 여겨왔습니다. 잘 될 때에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마음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을 잊는 순간 사람은 어느새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고 남의 속도로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됩니다. 시대는 앞으로 갑니다. 그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그 흐름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은 더 자주, 더 조용히 점검되어야 합니다. 잘 가고 있는지보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세상을 바꾸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기록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되 스스로를 놓치지 않기 위한 작은 점검의 여정. 그 길을 이제 천천히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이 설명받지 않아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많은 것들이 나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어제의 기준은 오늘의 뒤처짐이 되고 오늘의 성취는 내일의 평범함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마음은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낍니다. 저 역시 그러한 마음을 여러 차례 마주해 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하고 있노라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괜히 부끄러워집니다. 마치 움직이지 않는 동안 나라는 사람의 값어치가 줄어드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불안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불안은 대부분 내 안에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바깥의 속도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나는 이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충분히 앞서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모습을 바꿔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서둘러 걷는 마음입니다. 방향을 점검하지 않은 속도는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저는 젊은 날 배움에 조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많이 알고 싶었고 하루라도 빨리 앞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몰아붙일수록 생각은 깊어지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움직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빨리 가라. 그러나 마음은 조용히 다른 말을 건넵니다. 잠시 서서 너 자신을 보라.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사람은 늘 선택해야 합니다. 속도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방향을 택할 것인지 말입니다. 움직이는 세상 앞에 선 마음은 결코 단단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쉽게 자신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더 잦은 점검입니다. 지금 내가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의 불안이 정말 나의 것인지 아니면 시대가 건네준 그림자인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장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 남기고자 합니다. 앞서가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한 번쯤 멈춰서서 묻는 일.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마음은 쉽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려갈 때보다 오를 때 더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부족할 때는 스스로를 살피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얻고 나면 마음의 눈은 바깥을 향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는지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르는 자리는 늘 달콤합니다. 노력의 결과가 눈에 보이고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부터 마음은 조용히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부끄럽지 않았는가를 묻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얼마나 앞서 있는가를 먼저 헤아립니다. 이 변화는 소리 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위로 갈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마음은 스스로를 점검할 이유를 잃습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생각이 점검을 게으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 되고 있을 때 사람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지금의 선택이 마음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직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일에만 정신을 씁니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얻은 자리에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듣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은 성취를 경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름을 거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오를수록 더 엄격하게 자신을 살피라는 말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남의 눈이 두려워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나를 단속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점검이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기준을 지금의 내가 배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편함 없이 지켜지는 기준은 되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르는 자리에서 흐려지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제가 붙들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잘 될수록 점검은 더 잦아져야 합니다. 지금의 판단은 과거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지, 지금의 선택은 미래의 나를 흔들지 않을지,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오름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빠르다는 말이 칭찬이 되고 느리다는 말이 변명이 된 것은 사람들은 서두르는 마음을 부지런함으로 착각하고 잠시 멈추는 태도를 게으름으로 오해합니다. 그 사이에서 마음은 점점 숨 쉴 틈을 잃어갑니다. 빠름은 분명 편리합니다.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이룰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 있다는 안도감도 줍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조용히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의 깊이, 판단의 여유,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저는 한때 생각이 늦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들보다 더 오래 고민하는 시간이 마치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서둘렀고 마음을 재촉하며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빠르게 내린 판단들은 되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빠름은 결과를 앞당기지만 이해를 앞당기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해는 천천히 걸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생각할 시간을 스스로 빼앗아 버립니다. 세상이 빠를수록 마음은 더 자주 놓입니다.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하루를 걱정하고 지금의 상태를 느끼기도 전에 다음 목표를 향해 마음을 던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왜 이렇게 바쁜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정약용은 늘 닦는다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닦는다는 것은 싸는 것과 다릅니다.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빠름이 미덕이 된 시대에서는 덜어낼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이 가장 어두워지는 순간은 바쁠 때가 아니라 너무 바쁠 때입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의 감정도 자신의 판단도 하나의 짐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이것을 느낄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마음을 뒤로 밀어둡니다. 그러나 마음은 밀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불안으로, 공허로, 이유 없는 피로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빠름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려 합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말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마음이 함께 따라오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이 장에서 제가 얻은 작은 깨달음입니다. 빠름이 미덕이 되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이 장을 덮으며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나는 너무 빨리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는 말은 흔히 자신을 의심하는 일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검을 꺼립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를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괜히 자신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점검은 자신을 흔들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태도에 가깝습니다. 점검은 잘못을 찾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마음이 지치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았는지, 판단이 조급함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조용히 살피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학문을 쌓는 일보다 마음을 닦는 일을 앞세웠습니다. 그에게 공부란 지식을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을 바로 세우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루의 끝에 두었습니다. 저 역시 하루를 마칠 때면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오늘의 말과 행동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마음과 어긋나지 않았는지, 조급함이 나를 앞서가지는 않았는지, 침묵해야 할 순간에 괜히 서둘러 말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점검의 진짜 힘은 답을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종종 점검을 멈추는 순간 자유로워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준을 잃은 자유는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선택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점검을 속박이 아닌 울타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있을 때에야 사람은 비로소 흔들림 없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점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깊은 성찰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하루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이 장에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점검은 자신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온화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흔히 성취를 목표로 삼지만 정작 성취 이후의 마음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는 분명하지만 이룬 뒤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막연한 채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원하던 자리에 오른 뒤에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기쁨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고 곧 다른 불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혹시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성취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기준인지 자주 깨닫게 됩니다. 성취는 분명 결과이지만 마음의 상태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취 이후에 마음은 더 자주 흔들립니다. 잃을 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실패가 두려웠다면 이제는 상실이 두렵습니다. 이전에는 부족함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문제입니다. 이처럼 성취는 불안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의 모양을 바꾸어 놓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태도를, 성과보다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마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성취도 사람을 오래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만약 지금 가진 것을 잃는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아주 중요한 점검입니다. 성취가 나를 규정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것에 기대어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취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취와 나를 분리해 두는 거리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었지만 이것이 곧 나 자체는 아니라는 조용한 인식 말입니다. 이 거리가 있을 때 성취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자랑이 되지도 불안의 근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나온 한 과정으로 제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저는 성취 이후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처음의 기준으로 돌아가려 애씁니다.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다시 떠올립니다. 이 기억은 마음을 다시 바르게 세워줍니다. 이 장에서 제가 붙들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성취는 머무를 곳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점검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성취 이후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늘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나는 결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시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흐름을 거부하려 애쓰는 것은 파도를 손으로 막으려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시대를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놓치지 않으려 애쓸 뿐입니다. 앞으로 가는 시대를 산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것과 마주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속도, 새로운 가능성, 이 모든 것 앞에서 마음은 쉽게 흥분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은 재능도 정보도 아니라 자기 점검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종종 시대에 뒤처질까 두려워 자신을 앞질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서간 자리에서 정작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속도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정약용의 삶을 떠올리면 그는 언제나 시대의 요구와 자기 수양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지만 현실에 마음을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세상은 세상대로 두고
마음은 마음대로 살피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가는 시대 앞에서 조급해지기보다 한 가지를 더 묻고자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분주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속도를 늦추는 질문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로 세우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가는 시대를 잘 산다는 것은 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한 걸음 물러서고 필요할 때는 멈춰서서 마음을 살피는 용기를 갖는 일입니다. 모두가 달릴 때 잠시 걷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글에 처음에 놓았던 문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대는 앞으로 가되 마음은 항상 점검하라. 이 문장은 세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약속입니다. 앞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되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시대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은 매일 새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선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끝내 자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도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점검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잠시 멈춰 세웁니다. 점검하며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채 그 흔들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수양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 더 앞선 자리, 더 많은 가능성.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모든 앞섬은 어느 순간 공허로 바뀌고 맙니다. 점검은 삶을 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헛되이 빠르지 않게 만듭니다. 하루를 마치며 오늘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이 한 가지를 묻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무언가를 결심하게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두르려는 순간에 잠시 떠올려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는 나를 데리고 가고 있는가? 시대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조용하지만 삶의 방향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부디 앞으로 가시되 스스로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남긴 가장 오래가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제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쉽게 자신을 놓칩니다.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 때 마음은 점검을 멈추고 확신이라는 이름의 안락함에 기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한 번의 이해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다짐은 오늘의 마음과 다를 수 있고 오늘의 기준은 내일의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어떤 결론이 아니라 계속되는 태도여야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순간조차 스스로를 살폈습니다. 틀릴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스스로를 속이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늘 점검의 대상이라 여겼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결심이 있어야 삶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의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그는 늘 작은 태도가 삶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오늘 말을 조금 덜 하는 것, 오늘 판단을 조금 늦추는 것,
오늘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피는 것. 이 사소한 선택들이 사람을 서서히 다른 자리로 데려갑니다. 점검은 자신을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믿기 위한 준비입니다. 아무 점검도 없이 자신을 믿는 것은 사실상 방임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자주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덮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굳이 이 문장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바쁘게 앞서 나가려 할 때 아주 잠깐 멈춰 이런 생각이 스쳐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나는 나를 돌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속도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방향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달라진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대는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에 밀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시대 속을 자기 모습으로 통과해 갈 뿐입니다. 이 글이 앞으로 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잠시라도 조용히 곁에서 살펴주는 글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